네, 4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죠? 피해율을 구하라 했을 때는 뭐 35%면 35% 구하면 되고,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게 피해율이 0.25, 굳이 25% 안 써도 되죠. 왜? 보험금까지 구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피해율 구하니까 0.25다. 25% 써도 되고, 0.25를 그대로 두고 쭉 풀어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보다 실제로 시험 보고 한 1, 2점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인력공단 가서 확인한 사람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 감점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 쓴 경우가 있지. 답안지에는 갖고 나온 문제지는 써놔서 답안지에 안 썼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지, 썼는데 감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확인하러 가면 이 답안지 자기가 쓴 거는 손도 안 됩니다. 채점자들이. 그 위에다가 비닐 판지 위에 놓고 몇 점으로 매기고,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원본은 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본인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난 뒤에 이게 좀 틀렸다, 감점보다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4교시는 가축은 거의 15점이 유력하죠. 가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가축 중에서 또 포기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그죠? 돼지에 대해서, 오리에 대해서, 닭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축제에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이론서 부분은 579페이지, 우리 교재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그 추가 문제는 아마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은 밑에 요거 첨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추가 문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데이 특강은 이번 주 1월이죠. 7월 27일 일요일 날 10시부터 한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8시간 정도, 점심시간 한 1시간 하면 7시간 되나요? 7시간 동안에 저도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고민을 하죠. 있는 거는 이제 자료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이고 강약 조절을 해서 하루 동안에 2차 2과목에 대해서 마스터할지에 대해서 저도 한 3, 4일 정도, 저도 요즘은 스터디 카페 갑니다. 정액제 30시간, 15시간 이게 보통 끊습니다. 끊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제주도 강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통 쪽에 있으면서 뒤근처에 이제 스터디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잘 안 되게요. 저도 할 수 없이 도서관 가면 자극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게 다 알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빨리 체크해서 답안을 잘 작성하는 거지. 저도 숫자가 한 번씩 가다 약간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저도 강의 전에 자꾸 보죠. 제가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강의 내용이 없을 거예요. 계속 저도 연구하는 거죠. 뭐가 틀리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키포인트인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루에 총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7월 27일 날, 일요일 날 총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기준이다. 손해평가사가 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니까 소가 무게가 한 4, 500kg까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드는 사람도 뭐 있겠죠. 한 500kg 두 사람이 들면. 근데 그게 들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소가 죽었을 때 몇 월령인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몸무게를 정하자. 그게 출발점이란 말이죠. 소는 월령을 통해서 하더라. 소는 월령이다. 월령의 이유가 바로 우리 평가할 때, 그래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해요. 2표 딱 주면서
딱정 그게 출생 신고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죽었을 때, 폐사했을 때 위로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그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에 고깃값 주면 손해가 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빼면 되죠. 손해는 그런 부분이다. 원령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 그래서 원령일 때 몇 킬로 확정, 그 몇 킬로는 어떻게 또 할 건데 킬로그램당 얼마지 하는 고깃값을 구해서 하면 된다. 그때의 기준은 소 파는 사람들이 통계가 좀 늦어. 그러니까 사고 5월 달에 사고 났다면 다음 달에 통계가 없어. 전원에. 그러니까 전전을 쓴단 말이에요. 몰라도 하도 입에서 전전을 하니까 나오면 전전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그는 암기할 게 아니고 통계가 좀 늦게 잡히기 때문에 전전을로 한다 정도만 알면 문제가 없다. 돼지의 경우는 오직 몸무게죠. 무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그래서 무게 가지고 한다. 근데 돼지를 가만히 보니까 종빈돈이 있고 종모돈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되죠. 종모돈은 수건모자. 뭐가 수건모자다. 수건모자. 수건모시기 때문에 종이니까 씨종사니까 씨를 뿌리는 아주 우수한 돼지를 종모돈이라 한다. 그러니까 종빈돈이 결정되면 종빈돈의 몇 프로? 120%를 곱해줘야 종모돈의 가격이 나온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종빈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종빈돈은 요 기능이 있습니다. 포유, 임신, 분만의 기능이 있을 때를 우리는 종빈돈이라고 한다. 빈궁마마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종빈돈. 빈궁마마를 인정한 것은 포유, 즉 포옹할 포자의 전유, 젖을 포옹하니까 아기를 지금 안고 있는 상태의 포유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경우, 분만, 그리고 임신한 상태. 같은 종빈돈을 할지라도 95kg일 때 종빈돈을 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고깃값만 주는 거예요. 고깃값만. 고깃값, 종빈돈을 할 때 기능이 없으면 고깃값 주겠다. 우리는 종모돈은 이런 돼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110kg인데 종빈돈이다 하면 이 종빈돈 가격에 120%를 주는 것이 종모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젖소는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런 단계별로 암기하지 않아도 되죠. 너무 암기할 게 많으니까. 몰라도 분유떼기, 젖대는 거 이유식이고, 수정단계, 임신 가능한 거고,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 문제 주면 다 줄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만 이해하면 되죠.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그래서 너무 암기 안 해도 시험 문제 다 주어질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딱 그림으로서 이해하면 탁탁 찍어서 필요한 숫자만 암기해서 대입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산란계, 종계, 종오리. 산란계는 조금 출제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종계와 종오리는 나올 수가 있다. 산란계도 막판에 8월 20날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시험 치기 한 10일 전에 그래도 혹시 나오면 이렇구나 해서 젖소의 가액구하고 비슷하니까 그 프로테이지 외워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8월 20일 적어 놓고 한 10일 전에 한 번만 보고 나오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0일부터 시험 치기 한 10일 전부터 꼭 봐야 될 거는 아리까리한데 공부해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약간 헷갈린 거는 다 후순위로 8월 20일 이후로 좀 돌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면 10일 전에 본 거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은 2차 1과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 소, 도체, 결함, 돼지 질병, 축산 휴지,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하자. 이것도 비례보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오리, 새끼 오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 가축은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아예
나오면 5점 정도는 포기하자. 혹시 나오더라도. 그래, 우리는 핵심적인 종오리, 이런 것만 나오면 된다. 이게 뭐 시험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핵심적인 거 해도 나올 게 많단 말이죠. 종오리는 뭔데 했을 때는 우리는 한마디로 종오리, 오리가 아니고 구리라 해서 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리. 종구리에서도 기준이 뭔데 했을 때 기준은 28청춘인 28을 X로 놓고 그 다음에 9, 2.9, 1.9 1.9 9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종오리 생후 28주를 15,000원 해요. 15,000원. 15,000원이다. 주어지겠죠.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15,000원 주고 그 다음에 28주니까 그 이하일 때 27주 이하니까 5주령에 죽었다. 그죠? 이때 가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풀어놔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15,000원 곱하기. 그죠? 15,000원 곱하기. 이게 1이 100%라는 뜻이죠. 100%. 마이너스 28주령 마이너스 4고주령 5주령이니까 23이 바로 나오겠죠. 이 가로를 제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이대로 풀면 헷갈려요. 그럼 바로 23주령이 나오잖아. 곱하기 2.9%. 0.029. 2.9%도 자꾸 헷갈리는 걸 연습할 때는 0.029로 계속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9%인데 0.029도 헷갈린다니까요. 아니면 0.29 곱하기 0.01. 저는 이걸 써요. 2.9 곱하기 0.01. 이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죠 이게? 15,000짜리가 5주에 죽었을 때 얼마죠? 4,995원. 4,995원. 딱 떨어집니까? 원단위 버림. 이렇게 나오겠죠. 딱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28주령까지 갔다가 이 간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몸값이 28주령일 때의 최대값이에요. 나머지 약간만 떨어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39주령 39주에 폐사했을 때 28주령 가격은 15,000원 곱하기 100% 마이너스 사고주령이 39주령 마이너스 28주령이니까 11인가요? 11 곱하기 밑에는 1.9% 0.019 얼마 나옵니까? 11,065원. 요거 해서 계산 한번 연습하세요. 혹시 5점짜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종9다. 위에는 2.9, 밑에는 1.9 해서 이 부분도 28주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27주 이하, 그 다음에 29주부터 78주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기 좋은 게 생후 78주가 되면 7788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 100주에 폐사했을 때나 95주 때나 85주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28주령 가격이 얼마죠? 15,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8주령에서 78주에서 28주령 빼면 얼마입니까? 50주령. 무조건 50주령. 이거 지나가면. 지금 연습 안 해놓으면 헷갈린다니까요. 50주령 곱하기 1.9%.
50 곱하기 0.019. 이거 얼마입니까? 예? 750원. 거의 뭐, 쉬운 말로 똥값이죠, 그죠?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시험장에 나오면 이게 750원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놔야 검증을 안 하겠는 거지. 아, 올해가 나오면 그 가격 차이는 28주력에서 최고치를 찍고 나머지는 뚝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 수치 2.9, 1.9, 2.9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78주 이상일 때는 어떤 시험이 나오든지 간에 50주는 곱하기 1.9.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50 곱하기 1. 약 2%니까 거의 100%잖아. 그죠? 가만식이 거의 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놔야 된다. 예. 왜? 올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한우 종모에서 이번에 보상하는 제로 한우 종모에서는 보상하는 제로 많이 요구를 했죠. 2, 3만 원, 3, 4만 원 나오지만 보험금 청구 서류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는데 서류도 우리가 진단서 내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진단비용 나오죠. 뭐 했을 때 진단비 이렇게 끊어야 되듯이 이것도 끊어야 되거든요. 수의사가 하는 금안서, 진단서, 발급 비용이 2025년도 추가로 보장되었다 하는 까지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정리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중요합니다. 이 숫자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됩니다. 여기서 나올 거는 숫자 15일 이상 반경 얼마 10km 30일 이상 비워졌을 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물 처분액. 이거는 손해액에서 고깃값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야 손해액이 된다. 그때의 기준은 도주작 발행 정산자료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정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때 발행의 75%.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왜? 그때 여기서 거기까지 갈 때 옮겨 실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운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25% 보자. 75%. 아닐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야매죠, 야매. 야매로 하는 경우. 그 정산자료가 없을 경우 그 중량은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지급 가격의 75%는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네. 나머지는 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기초 핵심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왔죠. 85%, 80%. 한우는 킬로그램이 결정됐을 때 높은 값. 이 부분은 소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은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몇 월령일 때 그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제 한 문제로서 총 정리를 하자. 예, 그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돼지.
종무돈, 종빈돈 쭉 읽으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종빈돈의 가격도 이렇게 비육돈, 지육 단가를 주고 종빈돈 가격을 표를 주기 때문에, 그죠? 고깃값보다 높은 값이기 때문에 표를 줍니다.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참고로만 찾는 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일 때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돼지는 생체 중량이라고 하죠. 생체 중량은 돼지가 죽었을 때 뭐가 묻어 있단 말이죠. 묻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손의 정도와 손의 정도 비율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30kg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돼지 사육할 때 이 세 단계를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30kg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10kg 이상일 때는 110kg. 그 사이에 폐사된 게 시험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시험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적용 체중이 우리는 기준이에요, 기준. 30kg까지는 자돈 가격으로 해줘버리면 되고, 30kg 이상 될 때는 그 생체 중량이 70kg다 했을 때 적용 체중이 중요하다. 적용 체중은 65죠, 65. 그래서 35, 중간값이죠. 45, 이걸 반드시 주어지면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30kg일 때 가격 플러스 70kg일 때는 적용 체중 65가 되면서 30kg를 빼준 이 나머지 35kg죠. 고깃값을 하더라도 고깃값이 30kg까지는 좋은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해줄 거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10kg 마이너스 30kg, 즉 80kg 분의 110kg일 때 얼마, 30kg일 때 얼마, 이렇게 구한다 라고 생각되고, 이 110kg가 기준이기 때문에 110kg를 수치가 그냥 가격이 가격이 아니고 수치 가격이죠. 왜? 지금 지용률을 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76.8%를 곱해주더라. 네, 이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공부할 건 많죠. 종계도 3.1운동, 유관순 눈안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에 3, 그 다음에 밑에는 20, 기준을 중심으로 28청춘, 26청춘 이 정도 해버리면 된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구분. 그래서 31주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의 유관순 눈안, 그 다음에 65주,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이 65세다. 아마 이게 시험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이렇게 해서 등급별 31주 위에는 30주부터 해서 7주, 6주, 3주, 2주 이하. 그 다음에 65주를 정해놓고 32주로 나왔고, 65주니까 64, 63, 62. 이것도 3개죠. 한 3이 문제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란계가 조금 요거는 산란계는 요 부분은 조금 나온다면 이게 상후, 생후 20주에서 70주 중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0날 한번 보고 들어가기를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꼬꼬댁 마이너스 사고 1등이더라. 그래서 27주에 죽었다면 7을 곱해줍니다. 이것이 기본값에서 70%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계란의 한 개의 평균 가격이 120원이는데 마이너스 생산비는 77원. 요거 딱 내기 좋죠. 네. 계란 한 개의 평균값은 왕란이 2%, 특란이 53.5%,
대란이 42.5%에서 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 토종닭 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참고로 아니 왜냐하면 나올 게 많은데 그죠? 기타 가죽까지 내면 출제자가 그까지 안 낼 것 같아요. 예. 소도체 계란 포장. 소도체. 질병. 세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돼지 질병은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보상하는 게.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할 때 돼지 부분에서 손해액 산정할 때 이 질병이죠. 질병일 때는 모질이어 해서 2.5, 모돈수의 2.5 자동 가격. 요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냈기 때문에 됐습니다. 나머지 이게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번에 그 자기부담금에서 폭염, 전기전 장치, 질병위험, 이번에 폭염으로도 많이 죽었죠. 자기부담금에서 200만 원 중 큰 금액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축사에서도 설수진풍 할 때 50만 원 기준이 있고, 이거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 때는 거의 몰살합니다. 몰살. 닭 같은 것도 몰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부담금 이용반이 많아요. 좀. 그래서 비교해서 200만 원보다 크다면 큰 값, 적어도 최소 200만 원을 하겠다. 이 부분이 계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문제 풀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좀 제가 번복을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번복.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가축재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해서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내용을 제가 원래 책을 낼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읽어보니까 이 의미가 이상하다. A, 이게 목적물 플러스 잔존물 처리비용, 이것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로 한다라고 이해를 했어. 다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제가 처음에 썼던 게 맞았던 거예요. 지금 책에는 다 맞는 답인데 최근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11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게 언뜻 기억날까 오늘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해석하면서 한 15번은 본 것 같아. 근데 분명히 할 때는 정리를 딱 했는데 또 보니까 이 의미 해석이 가축재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목적물 손해죠. 그죠? 약관에서 규정한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해서 계산하라. 요걸 갖다가 비례보상 이렇게 해서 그 합계액은
보험 정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의미를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저렇게 해놓고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 최초에 나온 거 지금 아마 교재는 이상이 없어요. 제가 이 문제 풀이 하면서 990만 원 한도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풀어볼 건데 그렇게 각각 계산하는 게 맞다. 여기 보니까 각각이야, 각각. 각각 한 것이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로 적용하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저는 각각이 아니고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약간 틀립니다. 한 9만 원인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요걸 나중에 다시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대문자 A의 예외는 가축 그리고 해가림 시설의 손해 방지 비용 한 줄 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험가입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럴 경우에 각각을 구하게 되면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한꺼번에 구하니까 불리해.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 논리상으로도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게 틀렸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최초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런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바꿨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잔조물 처리 비용은 각각 직업보험의 계산을 준용해서 계산하고 그 합계가 보험가입 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서 오늘로서 최종 정리를 좀 내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상 보험 사기는 체크해 놓고 살펴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점입니다. 15점. 자,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시험 칠 때 쉬운 문제 아니면 쓰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데도 의외로 공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의 직업 사유를 각각 직업 또는 직업 불가로 기재하라 라고 나온 것은 전부 다를 직업으로 써되고 전부 다 직업 불가를 써도 그냥 답을 안 쓴 사람보다는 100% 낫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 유형이 직업일 때는 직업 불가일 때는 불가 사유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직업 불가 사유를 쓰라고 했을 때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직업 불가로 썼어. 이게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예? 직업 또는 직업 불가 썼어. 그래서 3번에 직업 불가야. 직업 불가. 그래서 내가 사유를 쓰라고 했는데 사유를 안 썼어. 정답입니까? 반점 점수를 줍니까? 네? 반점? 아니. 틀립니다. 틀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쓰라라고 했을 때는 써야 됩니다. 이는 지금 직업 불가로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 불가면 직업 불가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반은 맞죠. 그죠? 전부 다 그냥 직업으로 쓰든 직업 불가를 쓰든 반은 맞아. 이게 합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직업 불가일 때 그 사유를 쓰라 했을 때는 사유를 안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왔을 때는 직업 불가에 대해서는 사유를 쓰라고 했을 때는 사유를 모를 때는 직업을 써야 돼. 그죠? 맞죠? 왜? 직업 불가 쓰면 틀리니까. 사유를 안 쓰면 틀린다니까. 100% 틀려요. 그래서 그 출제자가 사유를 쓰라는 데는
그걸 아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를 때는 무조건 직업을 써야지. 아니,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각인을 해놔야 된다니까. 지금. 그거 혹시나 반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직업 불가의 사유를 쓰라고 하는데 사유 안 쓰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사유를 모를 때는 직업을 써야 돼. 그래야 10%로 맞을 확률이 있다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20% 체크.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딱 읽으면 알겠죠. A가 폐솔해서 인근지의 수질 오염 제거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직업 불가 쓰면 되죠. 쉽죠? 경감을 위해서 필요 유익한 비용 관리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그죠? 내가 건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직업이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한 유익한 비용 됩니까? 직업. 회사의 요구 없이 지출한 비용 안 되죠? 요거는 이렇게만 딱 쓰면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만 있을 때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이거 쓰면 안 돼요. 직업 불가인데 내가 좀 안다고 요거 쓰다 보면 이게 감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이 직업 불가면 써야지 내가 안다고 쓰다 보면 이 내용이 틀린 설명이면 감점이나 틀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물음에 정확하게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직업 불가의 그 사유를 쓰라는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시면서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당일날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견인 비용은 차에 싣는 비용 그리고 여기서 죽었을 때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인 비용, 상차 비용 시험 나오죠. 견인 비용과 상차 비용 그리고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그리고 보험금 곱하기 손해액 곱하기 자기부담금 그래서 가축할 때 보면 이 계산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여기서 요거에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900만 원이 되고 이게 1000만 원 곱하기 900만 원 컴마 10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500분의 1000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놈이 둘 중에 하나가 작은 값인데 그 값에 자기 부담금이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 1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계산된 금액에서 작은 값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보다 보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근데 곱하기가 나와.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A와 B 중에서 작은 놈에 대해서 10% 해주면 되거든. 그 말을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하면 이걸 다시 쓰고 곱하기 10% 해줘야 돼.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곱하기 해서 계산된 금액에서 10%를 자기부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300만 원에서 이렇게 미리 연습하는 거죠. 거기다가 B에 해당되는 요거 AA 플러스 BB 플러스 C 가축은 여기서 20%가 완납했기 때문에 스몰 b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5교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비례보상 할 때 곱하기 3,900분의 2,800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기 할 때 이게 다 안 하죠? 그죠? 요거만 하는 거 맞죠? 네. 혹시 당연한 건 쓰기는 다 쓰고 계산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분모 분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산기 부분에서 제 계산기를 보면 이 액정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한 1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 계산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100만 원 단위는 이렇게 표시해야 나중에 빨리빨리 확인하기가 좋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55주 산란계의 보험가액을 구하는 문제. 그죠? 55주 산란계의 보험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럴 때 주어질 것 같아요. 비중은 왕란은 100개 중에 2개입니다. 53.5%, 44.5%. 뭐 안 주어져도 저거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 같죠. 그래서 대란 2번 중다 44.5%. 2%만 알면 100에서 2% 빼기 45.5% 빼면 53.5%가 나온다. 이렇게만 해서 그래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이렇게 해서 구했다면 보험 가액은 꼬꼬댁 해서 550개를 죽을 때까지 더 나아도 기준은 550개다. 마이너스 55주령 곱하기 7일 이것을 다 주느냐 하면 이것의 70%는 주겠다. 그리고 생산비는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량값이 123원이라면 77원은 암기해야 되죠. 한 개를 생산 77원. 이 값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10원을 하겠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주면 이 문제는 5점짜리로서는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돼지도 나올 수가 있죠. 돼지 나오면 일단 비례보상 쓰라고 봅니다. 무조건 쓰라고. 되든 안 되든. 이때 질문을 봤을 때 기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라. 기능이 있을 때는 종빈돈의 보험가액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였기 때문에 비육돈 지육 단가가 기준이구나. 암기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다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가 5,300원이니까 차담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암기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69만 원이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모도는 저것의 120%. 그러면 우리는 무게가 종빈돈이 이렇게 나왔다. 종빈돈이 110kg 이상이기 때문에 110kg 수치 가격을 하면 되겠구나. 110kg 수치 가격으로 하면 되겠구나. 만일에 95kg가 주어졌다면 95kg 부분의 적용 체중은 95kg죠. 뭐 90kg 주어졌다면 생체 중량이 90kg면 적용 체중은 85kg. 그때는 110kg 기준값인 수치 가격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이 있을 때는 표에서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능이 없을 때 문제에서는 110kg 다 넘어가기 때문에 110kg, 120kg는 전부 다 110kg 가격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기가 110kg일 때 가장 맛있기 때문에 그때 팔아야 됩니다. 출하를 해야 돼. 근데 130kg, 140kg 되더라도 110kg 가격을 준다. 110kg 수치 가격은 탕박 다 주어지죠. 목욕탕에 껍질이 벗긴 상태의 탕박 가격 곱하기 110kg 거기서 76.8% 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동 가격 이거 필요가 없죠. 그죠? 자동 가격은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가 좀
다시 나온다면 자동 가격이 얼마다? 뭐 2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90kg가 나왔다 할 때는 적용 체중으로 빨리 환산해야죠. 생체 중량이 90kg니까 적용 체중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적용 체중이 몇 킬로죠? 85kg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가격이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해줄게. 플러스 85kg 마이너스 30kg까지는 또 20만 원 해줄게. 곱하기 110kg에서 30kg 뺀 80kg 가격에 대해서 110kg일 때 422 400 빼기 30kg일 때 주어지죠.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죠? 이 과정이죠. 자돈의 가격은 주어지는 값이니까 20만 원. 나머지 적용 체중에서 30kg 뺀 55k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얼마인데 했을 때 킬로그램은 분모를 80인데 그것도 헷갈리니까 110 마이너스 30. 110kg 기준에서 30kg 뺀 80kg 분의 110kg일 때 가격. 수치 가격을 구한다. 제일 먼저 수치 가격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가격은 주어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한 35만 원 나옵니까? 35만 2,900원.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는 110kg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네. 이때는 이 문제 풀 때는 110kg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자돈 협정 가격은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20만 원 이렇게 줍니다. 왜? 우리는 30kg까지 자동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포유 자돈이 5마리 죽었다 했을 때는 그 5마리에 대해서는 10만 원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유자돈, 즉 이유시간 조금 큰 놈은 7마리다 했을 때는 15만 원 해주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동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가격은 20만 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있네. 오, 야, 오늘 정말 좋은 거 보셨습니다. 자동 가격, 30kg 자동 가격 주어졌네. 25만 원. 그죠? 그죠? 잘 봐야 돼. 그죠? 오늘 아주 위대한 발견했습니다. 자동 가격.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가격. 그죠? 그래서 안 주어질 수는 없죠. 문제 구성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풀이 과정이 틀려버렸네. 자, 다시. 그죠? 자동 가격은 얼마라고요? 25만 원. 다시 풉니다. 플러스 85kg를 주어졌다면 85kg 마이너스 30kg 곱하기 110kg에서 30kg 빼고 110kg는 422 400 맞죠? 마이너스 30kg일 때는 25만 원. 그죠? 자동 가격 많이 춥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유자돈, 포유자돈은 그때 그 가격이 우리가 평가사가 가서 조사할 때도 이유자돈 몇 돈, 포유자돈 몇 돈 해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고, 자돈의 가격은 줄 수밖에 없죠. 협정 가격이니까. 이렇게 풀면 얼마 나오죠? 좀 더 올라가겠네요. 한 37만 원 나오나요? 36만 8,525원.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신에 이거 한 문제만 풀면 되겠죠. 나머지는 크게
응용된다 해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로넣기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소에 대해서 나오면 긴급 도축에 대해서 들어간 말. 일반적으로 분만 후 체내의 무엇이 거기에 저하되느냐. 이게 뭐죠? 칼슘. 칼슘이 거기에 저하돼서 근육의 마비를 일으켜 이게 뭐죠? 일어나는 것. 기립불능이 되는 질병이다. 이게 뭐죠? 그래서 부마산 할 때 이 전부 다가 임신과 관련된 임신. 부마산 급하게 기름 넣는 유랑 감소. 그죠? 긴급 도축. 부상, 산욕마비, 난산, 임신과 관련된 게 많아요. 임신과 관련돼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상 발효에 의한 가스의 충만으로 취하지 못한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소화기 질병으로 부패 발효된 세로이 이게 뭐죠? 급성고장성이죠. 배가 불룩하게 태어납니다. 촌에서 보면 가축, 소 같은 거 키울 때 보면 급성고장 이거죠. 배가 부풀어 오는 거죠. 예, 요거 정도는 답안지 보면서 반추위, 대사성 질병까지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예, 가로넣기는 바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주의 협정가액. 종계를 사육하는 홍길동 씨. 협정가액 31주의 협정가액 주게 돼 있죠.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은 이렇다. 직전 5영일 종계 성계육 평균 1,800원이다. 생후 6주, 25주, 50주, 63주, 70주.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별로 해서 31주를 중심으로 31주령이 X일 때, 그죠? 이 구간표를 알지 못하면 풀지를 못하죠. 그죠? 요거를 꼭 연습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31주를 중심으로, 이게 몇 주죠? 3주에서 6주, 7주에서 30주, 32주에서 61주, 62주에서 64, 2, 3, 4, 65주. 그래서 30%, 반대에는 20%, 28청춘 2.8%, 2.6%, 28청춘, 26청춘. 이거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하고, 이 괄호가 지금은 쉽게 보이는데 이 괄호가 계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좌의 개수, 우의 개수, 나머지 곱하기 더하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기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곱하기 먼저 이거 아닙니다. 그냥 계산 입력할 때는 공화용 계산기는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썼다면 괄호만 하나, 둘만 체크하시고 6천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응용할 필요도 없고 그걸 평소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연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골격 잡으시고 대입해서 이 문제는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을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이걸 15점으로 이렇게 낸 이유는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5점짜리가 나올 수 있고 쉬운 게 15점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쭉 보면서 한 2, 3분 동안에 걸치면서 시험지가 보통 12장 내외란 말이죠. 페이지 수로. 여러분 시험 보면 페이지가 12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보시면서 쉬운 문제인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 알기는 아는데 내가 풀어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블랙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아는 문제야. 거기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잘 안 풀릴 때는 빨리 세모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1과목은 40분 만에 풀고 2과목은 60분. 이 룰을 지켜야 돼. 그리고 20분의 시간이 남단 말이죠. 이 20분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거다. 그 중에서 세모 중에서도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걸래 풀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면 50점까지는 대부분 나와요. 50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면 한 50에서 60점 사이 근처에 나와요. 공부를 잘하신 분은 더 이상 나오겠지만. 그럼 여러분의 수준은 이제 50에 6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성분을 딱 구분을 해야 돼요. 딱 눈 감고 애매한 거는 세모해놓고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돼. 이 두 문제가 아리까리하고 두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를 시험에 치는 그 순간에 120분 동안에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한두 단 가격이니까 뭐 요대로 중요한 거는 16.5% 미만이 나왔을 때는 이익률은 16.5%. 요것 때문에 의외로 큰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를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문제는 추가 문제. 대지가 모두 폐사했다. 사육 두수.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여러분들 딱 시험 문제 보면서 많은 단위를 사용해야겠다 싶으면 많은 단위를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교재에는 요거로 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줄 풀기 하면서 아니다. 이걸 9066 6671원으로 하자라고 합의 조치를 했는데 다시 번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게 앞만 봐도 이론서의 내용을 지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15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AA, BB, C라는 공식을 사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 손해 플러스 필수로 발생하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 하자라고 룰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축일 때, 잔존물 처리 비용일 때, 이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서 이게 손자보험이잖아요. 그죠? 한비자 할 때. 한비자의 손자보, 한비자를 따르는 것은 가축, 축사, 옥수수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손해액과
보험가입 금액을 먼저 한도 체크를 하고 자기 부담금은 빼주자. 이때 자기 부담금은 곱하기를 해주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해주면 이 값에 결정된 작은 값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이 곱하기를. 근데 여기서 이 손해액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제 BB, C는 별도니까 요 한도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 대문자 A 손해액에 대해서 이게 가축에서는 그 처리 비용의 처리 동그라미 치고 잘 읽어보면 가축재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이게 목적물 손해죠. 목적물 손해에 대해서 요거와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치료비용은 각각 직업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라. 직업보험금 계산 비례보상은 비례보상해서 계산하며 그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한 줄 풀기로 대문자 A에다가 다 넣어서는 안 되겠다. 각각 해서 그것이 보험가입 1,000만 원인 부분이 넘는지를 한도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 때 보면 단위 10,000원을 풀어보면 한 줄 풀기를 하다 보면 이거죠. 한 줄 풀기는 보험 단위 10,000원 써야 되겠죠. 단위 10,000원 써놓고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 한도 해서 손해액 사육투수가 30 두고 두 당의 단가가 50만 원이니까 이거는 얼마죠? 1,500만 원이 나온다. 1,500만 원 중에서 보험가입을 1,000만 원 했으니 비례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의 10%다. 잔존물 처리비용은 15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손해액은 1,500만 원 됐죠. 목적물 손해가. 플러스 잔존물 처리비용이 이것의 10% 한도니까 150만 원. 이것에 곱하기 비례보상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입했다. 요것에 곱하기 원래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곱하기 1 마이너스 0.1 10%를 자기부담금 하자. 왜? 이 금액이 아직 뭐가 결정되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에 계산해 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 또 읽다 보니까 한 번 해도 되겠다 해서 딱 하고 난 뒤는 이제 안 쳐다봤죠. 근데 지난주인가 또 자세히 보니까 각각이란 말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각각 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 풀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은 가축 처리 비용은 왜? 그래서 각각 지금의 계산을 준용해서 하고 난 뒤에 합계가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낸지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해액은 1,500만 원 됐다 이거지. 그러면 돼지 보험금은 1,000만 원 한도 낸데 각각이니까 이 1,500만 원인 곱하기 1,500만 원 분의 1,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나오네. 그것에 자기 부담금 하니까 9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잔존물 처리 비용은 그것의 10%인 150만 원. 그 다음에
손해액의 10%. (1,500만 원) 곱하기 10%. 그 다음에 비례보상. 이게 얼마 나오죠? 원래 1,500만 원에 10% 비례보상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오죠? 나는 150만 원을 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도인 10%를 해서 비례보상 해버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빼버리니까 9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값, 돼지와 잔조물 처리 비용을 합치니까 1,000만 원부터 작게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아주 상급 고급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990만 원이 되더라. 잔조물 처리 비용은 10만 원. 잔조물 보존 비용은 10만 원 곱하기 비례보상. 이렇게 해서 996만 6,677원이 답이다. 한 줄 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왜? 각각 하라고 했으니까. A를 갖다가 대문자 A를 다시 나누어서 합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한도인가를 체크하라고 이론서는 한 말로 해서 이걸 표시를 해줬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건데, 언뜻 읽고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가축 처리 비용은 처리다 해서 처리에다가 방점을 두고 각각 좀 하자. 목적물 손해에 대해서도, 그죠? 목적물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지, 그 목적물 손해가 1,500원 났다면 비례보상해서 1,000만 원 한도 체크해서 자기 부담금 900만 원. 각각 하니까 각각. 유일하게 각각 하라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도 각각 이것에 10% 한도에서 이렇게 해서 150만 원 한도 하니까 비례보상 해버리니까 10만 원밖에 안 나와. 1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것에 요거. 예. 업무방법에서 나와요. 업무방법에 나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봤는데도 풀 때마다 약간 틀렸는데, 그래서 이론서에는 이걸 해놓고 됐다 싶었는데 또 어느 순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르게 와닿아서 한 줄 풀기로 가자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다시 제가 보니까 계약자한테 제가 써놓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애매할 때는 금액이 작성자 불이익에 따라서 많은 걸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줄 풀기를 해버리면, 한 줄 풀기를 지난번 교재에 보면 9066667로 나왔을 거예요. 이 한 줄 풀기를 하면 단위 1,000만 원, 만원, 1,000만 원, 1,5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곱하기 1,500만 원 분의 1,000만 원, 이것의 10%.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9066667원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계산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론서에. 지난번에 한 줄 풀기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가자라고 했는데, 한 줄 풀기를 하면 쉽긴 쉬운데, 한 줄 풀기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1회 시험 출제가 나오면
996667 해서 각각 목적물 손해 중에서 대문자 A는 목적물 손해 따로,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따로 해서 그것이 보험가입 금액 한도인지를 체크해서 그것이 한도 이내라면 990만 인정하고, 그게 1,300만 나왔다 하면 1,000만 한도로 해서 각각 계산하라라고 이론서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요거 각각. 가축. 예, 가축. 그래서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각각으로 하자. 가축. 요걸 한번 쭉 하시면서 이제 정답 처리는 9966, 667로 가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론상 해석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966, 667로 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요거 젖소도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죠. 그 젖소가 시험 나오면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집회에서도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였죠.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 나오면 이렇게 단계를 딱 그려놓고, 자, 푸는 방법은 필요한 것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되죠.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 만원 미만 절사니까 딱 계산이 좋죠. 그 다음에 수정단계 300만 원, 350만 원, 480만 원. 노산을 뚝 떨어진다면 300만 원. 그래서 필요한 숫자는 7 플러스 1은 8이기 때문에 7과 18을 가져옵니다. 7, 숫자도 최소로 씁니다. 18, 3일, 5, 부정선거, 31, 55. 요것만 쓰고 문제 풀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넷은 6, 9, 12개월. 7월부터 한 달마다 살이 부주고 찌기 때문에 그걸 해주겠다는 거. 이렇게만 하고 시험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월령, 2개월 질병사고 폐사.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는 폐사죠. 긴급도축, 폐사, 부상, 폐사, 긴급도축, 폐사. 근데 월령 2개월 이내 질병사고는 위월령이니까 여기에 되겠죠. 그죠? 1월부터 7월령이니까. 그때는 50%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답은 100만원 곱하기 50% 해서 50만원. 2번 11개월 대사성 질병은 폐사는 다 주는 거죠. 11개월이 가만 보니까 여기죠, 여기. 왜? 7월령에서 6단계니까 7 플러스 6은 13월령부터 18월령이니까 이게 시험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놓고 11월령이니까 요거 이 단계 2번은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줄게. 나머지 요 차에 대해서는 300만, 다음 단계인 300만원에서 전 단계 100만원을 빼고 곱하기 6단계니까 6분의 사고가 11개월을 났으니 11 마이너스 2단계 점프할 때 기준이 7월이니까 그죠? 7 맞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나? 그렇게 하니까 값이 얼마 나오죠? 많은 단위 미만은 버리라고 한 것이 출제 포인트죠.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단위는
버리라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죠. 그렇게 해서 구하니까 233만 원. 왜? 만원 단위 미만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개월 원령도 마찬가지죠. 그죠? 20도 보면 31원령. 이 보험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5번 풀겠습니다. 5번. 5번이 60개월이니까 55개월보다 큰 여기서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단계 5번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 480만 원을 인정해 줄게. 플러스 지금 단계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전 단계 480만 원. 가맹값을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노산화되니까. 곱하기 66, 9, 12, 12분의 죽었을 때가 60원령이니까 60 마이너스 기준인 55. 그죠? 얼마죠? 405만 원. 이거 나무 채점하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단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최소를 해놓고 어느 단계다 하는 부분만 탁탁 체크해서 전 단계 플러스 앞으로 단계 마이너스 전 단계 곱하기 6692 분의 49 원령 마이너스 그 당시에 7, 18, 31, 55 기준점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아주 그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나와도 평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젖소의 평가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단계별로 해서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 사기에 관한 내용, 보험 사기. 이 부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에서 보험 사기는 청구한 보험 상급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약관에 의해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망, 계약자 과실,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이거는 체크해 놓기를 바랍니다. 종무,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죠. 긴급도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두 가지. 긴급도축은 부상과 급성고정성. 부상의 범위는 골이다.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인 도살. 왜? 종무니까. 그래서 종무하고 소에 대해서 비교해주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소와 종무 비교를 해야 된다. 자, 모든 것은 폐사, 질병, 재해, 사고를 다 담보해서 폐사됐을 때,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 다음에 도난,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손을 해주는데 종모에는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도난 및 행방불명은 아예 위험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폐사, 긴급도축, 그 중에서 하나가 경제적인 도살이 있다. 그래서 종모에서는 경제적인 도살의 의미는 남자로서 구실 못하는 거죠. 남자로서 구실을 못했을 때 그때는 바로 고깃값을 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패트예요. 폐사는 질병, 그리고 사고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도축. 긴급도축할 때는 뭐냐? 소에서는 부상당했을 때, 부마산,
마비, 사족 마비, 난산, 출산과 관련해서 플러스 급유다, 급하게 기름 넣죠. 급성고정증과 유랑 감소. 이게 소입니다, 소. 암컷, 수컷 관계없죠. 종무는 수컷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컷에 해당되는 부분은 난산도 필요 없고 산족마비 필요 없죠. 유랑감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상과 급성고정증이 종무에서 나온다. 이 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가축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상은 골골골이다.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탈구나 탈골이 똑같기 때문에 탈골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도살. 이 부분은 소는 아닌데 종무에서는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 정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액을 상태를 보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6주, 연속 6주. 이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추가된 것. 한우와 종무에서는 금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도 추가로 주는 것으로 2025년도에 확정됐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경제조사는 종무가 연속 몇 주? 6주. 이렇게 해서 특히 시간은 120시간. 본 목적. 요거는 설수진풍. 설수진풍. 그 다음에 화재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로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 5가지. 비용손해는 잔존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손해 방지비용, 대잔, 기타 협력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 안 때부터 1개월. 소가 1년에 출하 예정인 경우 원래 전부를 가입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몇 프로? 70%. 이상 가입할 때는 포괄 가입으로 간주합니다. 한 번에 다 포괄 가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는 생후 15일령부터 몇 세? 13세 미만까지. 기표도 체크합니다. 젖소, 부리무 또는 뭐로? 암컷으로. 거세했지만 거세도 있었기 때문에 거세했겠죠. 수컷이죠. 이 부분은 5점짜리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제 시설 파트로 가겠습니다. 네, 6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설 파트를 쭉 이제 공부하면서 아마 제도 헷갈리니까 2년 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한 6일 동안 고민했던 걸 이제 AA, BBC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쭉 하다 보니까 다 풀렸어요. 다 풀린데 가끔가다 이제 예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하고 항상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남들은 안 쓰는 공식을 써놓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써.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아주 심플해진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론서를 읽고 해석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읽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한 번씩. 근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한 줄 풀기로 가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쉽게 좀 가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처음에 답안지 이론서대로 이걸 풀었을 거예요. 그것이 맞는 부분이다. 이게 이 부분에서 지금 잘 보시면 AA, BB,
C일 때 가장 고민되는 파트가 이 괄호라만 괄호. 그래서 담당자마다 4대 시설, 가축은 담당자마다 다 달리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통일할까라고 했던 부분에 고민했던 결과가 AA, BB, C로 하니까 대부분 다 풀려요. 이제 가축에서 가축도 풀리는데 또 이론서 내용에서 각각의 제가 필이 꽂혀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 분석을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가축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게 한 줄 풀기가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이 각각 이렇게 푸실 분은 이렇게 풀고, 그죠? 각각이니까 그 한도 체크하는 것이 되는데 한 줄 풀기 할 때도 가능하다. 예외가 아니다. 한 줄 풀기도 가능하다. 해가림 시설의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 20만원 한도 적용일 때만 한 줄 풀기 하다가 밑에서 계산해서 뭐 20만원 미만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20만원 이상 50만원이다 30만원 주어졌을 때 그 값을 적어서 위로 올리는 부분만 좀 하면 되고 나머지 한 줄 풀기가 이 가축일 때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 줄 풀기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비자다 했을 때 이 자기 부담금을 별도로 하자. 별도로 하는 게 맞아. 맞는데 가축에서는 이게 양다리를 걸쳐서 각각 지급한 것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니까 결국은 잔존물 처리비용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비자에서 한비자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를 좋아했고 가축을 좋아했고 축사에 잠을 잤는데 이 가축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먹고 탈이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가축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한 줄 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무슨 말이냐. 한비자는 자기 부담금을 뒤로 안 빼도 되는 게 목적물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걸 한 줄 풀기 시험 나온다면 한 줄 풀기 한번 풀어볼게요. 단위 만원 단위 만원 해서 바로 한 줄 풀기 보험금은 한도 체크 민 보험가입금액 1000만 한도니까 1000만원 큰마 목적물 손해 3호 15 1500만원 플러스 이것의 10분인 150만원 맞죠? 이게 300만원 하더라도 그러면 한도인 150만 할 거다 그죠? 요것에 비례보상 원래 1500에서 보험가입은 1000만 했으니 자 요렇게 하고 요것에 (10% 자기 부담 금액 비율이 10%니까 이게 전부 다 갈로 안에서 다 이루어지라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 이렇게 가로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가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셋 네 개 맞네.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줄 풀기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로 넣기 그대로. 예?
그렇게 하니까 900 이게 나오죠? 계산가 곱하기 10,000원 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지. 요거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1,500만원 분의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간단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예? 원위치가 아니고 중복으로 써도 된다 이거지. 복잡하면, 그러니까 선택이죠. 복잡하면 각각 목적물 손해와 잔존물 처리 비용을 각각 보험가입 금액 한도 체크하면서 풀어가지고 합해줘도 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해서 목적물 손해든 잔존물 처리 비용이든 그 한도가, 이 한도 체크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본질은 이 손해가 크게 났는데 이것을 한도를 목적물 손해만 할까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 할까 하는 문제에서 각각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해라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한 줄 풀기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줄 풀기를 하니까 되네, 그죠? 한 줄 풀기를 해도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보험금이죠. 보험금은 단위 10,000원. 단위 10,000원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한도로가 돼야 된다. 그죠? 컴마. 대문자 A, 우리가 흔히 하는 대문자 A는 손해가 난 것이 3, 5, 15, 1,500만원. 플러스 잔존물 처리비용 150만원 한도, 1,500만원에 10% 한도니까 150만원. 이거 다른 데 가서 마이너스 요 금액의 비례보상 1,500만원 분의 1,000만원. 곱하기 요 금액에서 10% 자기부담금. 이 모든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에 있으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네. 플러스 손대잔 10만원 곱하기 비례보상 플러스 기타 행위 비용 뭐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산값이 얼마 나옵니까? 가로도 줄고 깔끔한데. 그러면 9, 9, 6, 6, 6, 6, 7원. 깔끔 한 줄로 정리되네. 이렇게 쓰면 누구든지 오답 처리를 못하고 정확하네. 그죠? 예. 가축의 경우에는 BBC를 따로 빼가지고 풀어서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A까지도 같이 한 줄 풀기로 하고 BBC가 플러스 따라주면 각각 있는 게 바로 그 의미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AA 값이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인지 A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을 뒤로 빼는지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어왔던 부분이에요. 자기 부담금을 다 계산한 금액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가축은 양다리를 걸쳐가기 때문에 각각 한 것이 보험가입 금액 한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한비자에서 가축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 한 줄 풀기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답 처리가 이게 됐죠. 정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맞고, 이렇게 한 줄 풀기 하는 게 가로도 적고 좋네. 이거 적으세요, 이거. 아마 처음에 문제풀이도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제 시설 파트는 15점 이제 이번에 받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풀기를 해놓고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논리상 문제가 없죠?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하고, 대문자 A. 이것이 지금까지 읽어보면, 언뜻 읽어보면 자기 부담금을 뒤로 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목적물 손해 플러스 그새 10% 한도인 처리비용, 그 다음에 비례보상. 거기서 이 계산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10%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해라 했으니까 뭉텅거려서 해결하자. 고기가 나오면, 가축이 나오면 뭉텅거려서 어쨌든 자기 부담금이든 뭐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비자에서 가축은 이제 탈락해서 옥수수하고 축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덕향말리님 어떻습니까? 덕향말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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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논리로 맞죠? 네. 여기 맞습니다. 내가 볼 때 맞아요. 원래 이론서 책자도 그렇게 쓸 때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요대로 답안 작성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 부분에서는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10%에서 완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과 축사에서는 요 B가 없죠. 선물 B가. 그죠? 그럼 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한 줄 풀기 가능합니다. 한 줄 풀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푸시고 한 줄 풀기가 가능하신 분은 한 줄 풀기로 가자.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답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줄 풀기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시설 파트는 지금 이제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상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의외로 풀다 보면 난이도가 아주 초급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1과목에서도 시험 나온다면 해가림 시설이죠. 해가림 시설밖에 없어요. 1과목에 장가율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장가율, 해가림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농업용 및 부대 시설과 해가림 시설에서는 보험 가입할 때는 연 단위로 해서 월 단위를 버리는 거고 손해를 평가할 때, 손해 구할 때는 월 단위 평가를 하자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까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해가림 시설 8월 달에 공부하면 정말 헷갈려요. 어쨌든 8월 2일까지는 요거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올지 해가림 시설은 처음에는 복잡했는데 의외로 차라리 해가림 시설 나오면 더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죠?
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비례보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이고. 녹음용민 부대시설도 비례보상도 없다. 그래서 비례보상 부분은 해가림, 축사, 또 가축, 또 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을 때 비례보상해야 되는 것은 해가림, 축사, 가축, 원예시설 작물, 버섯, 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써놓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 중에서 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례보상 되는 것,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이다. 여기서 80% 해주는 것은 딱 하나, 축사일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할 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확률이 높죠. 왜? 시설 파트는 거의 나오고 여기서는 맞추면 합격, 그럼 못 맞추면 불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와봤자 요 가축까지 5개 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해가림 시설에서는 이제 딱 정리하자. 해가림 시설에서는 시가, 제조달 가입, 특활 가입했더라도 뭐 1, 2, 3번 약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조금 애매해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해가림 시설은 중간값을 해서 1번, 2번, 3번 해서 손해액을 구하자 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놓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은 전체, 사고 당시에 전체에 대해서 20%, 2번은 사고 난 것, 즉 피해에 대해서 신가다. 그죠? 이는 3번은 시가다. 이렇게 정리해서 중간값을 구하면 된다. 그다음 비가림 시설. 비를 막아주기 비가림 시설은 신가 기준이다. 제조달 가입, 특활 가입했다면 신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중간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A, BB, C에서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에서는 처리 비용이다.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맞다. 플러스 BB, 플러스 C는 별도로 항상 해주자 하는 데서 개념이 출발을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보상일 때는 여기도 비례보상, 여기도 비례보상. C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주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축일 경우에 그래서 한비자인데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뺀다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AA가 이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버리고 손해가 많았을 때는 1,000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고 손해가 나고 자기부담금 빼서 1,500만 원이 하더라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뒤로 빼버리면 손해를 봐요. 근데 가축에 있어서는
요 한도 체크할 때 목적물 손해와 잔존물 제거 비용이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한비자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언제부터요? 2025년도 7월 오늘 며칠이요? 19일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줄 풀이가 가능하네. 그죠? 그래서 잘 읽어보면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대세이고 가축도 이 한도 체크에 자기부담을 포함을 해서 되기 때문에 한 줄 풀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특히 이 출제자도 손해액과 피해액에 대해서 잘못 출제된 게 8회 때에도 나왔죠.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단어 하나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거고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입은 거니까 신가더라. 근데 신가를 다 주려고 했는데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감가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은 몰라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제조달 가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것이 곧 손해액으로 결정된다. 손해액은 주인공이야. 최종 결정되는 게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ABB 공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잘 안 풀리는 것은 한 줄 풀기로 잘 안 풀리는 것은 질문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장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설에서 그 가치가 내용연수를 지나더라도 계속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경제성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장가율은 최대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복수정답 됐죠. 아무 말 없이 30%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과목에서 최대 적용하라 하면 30%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가율은 기간이 지나면 20%밖에 안 되는데 계속 수리 복구하면서 계속 사용한 경우는 최대로 적용하면 30%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예.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가림. 요거는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축사는 이게 아니죠. 자기부담금은 축사일 경우에는 네? 축사일 경우에는 좀 길죠. 설수진 풍일 때. 설수진 풍일 때는 50만 원 한도 체크를 해야 되고 화재일 경우에는 0%, 5%, 10% 결정된 것. 설수진풍에서는 요거와 50만 원의 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이더라. 요거 수정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